안녕하세요. 5월 18일 이컨스토리 4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투자하시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의 청사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지난 시간에 두 편에 다 모아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50년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몇 가지 빠진 점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18년 저희 앞에 이제 머신러닝이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에 뭐 알파고니 뭐니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왔죠. 근데 이제 2018년 정도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게임 하는 데 쓰이는 거 말고 로보틱스나 뭐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애널라이징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AI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그 Artificial Intelligence가 실질적으로 더 보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집에서 쓰는 전에 뭐 아이폰의 쉬리라든지 아마존의 그 뭐죠? 그 아마존 불 꺼주세요, 켜주세요, 오늘 날씨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AI 서비스를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19년에. 2020년 올해부터는 이제 페이퍼 다이그노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라기 하긴 좀 그렇고 그 피나 침이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종이를 담았을 때 그게 이제 바로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가지고 쉬운 예로 이제 말라리아가 걸렸다. 말라리아가 걸렸을 때 넣으면은 이 사람이 뭐 말라리아 계통에 어떤 게 걸렸다라는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코비드 19도 어떻게 보면 말라리아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페이퍼 다이그노스틱이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피를 왕창 뽑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더 가까이 와닿는 거예요. 2023년이 되면 ingestible microbat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조그만 그 엄지 사이즈보다도 작은 종이 쪼가리인데 요걸 캡슐에 넣어가지고 몸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위에 가가지고 이게 그 캡슐이 깨지면서 이제 요게 마이크로밭이라고 로봇인데 종이 같은 건데 어떤 습성을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위나 창자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구멍이 뚫렸다라든지 뭐 피가 난다든지 뭐 기본적인 그런 거를 이게 돌아다니면서 다 치료를 하는 거예요. 세상 참 좋아지는 거죠. 2025년이 되면 그 드디어 이제 어토너머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율주행 차는 페이스 5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금 한 페이스 3 정도 와 있다고 내년쯤 되면 페이스 3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AI가 보편화가 되려면 그거를 5G 정도 스피드에 그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저기 X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다 한 4만 개 정도 세릴라이트를 우주 대기권에 이제 쏘게 될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더 진짜 제대로 된 자율주행차가 선보이게 되고요. 2026년이 되면 fully autonomous and electric cars became common.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년 뒤에는 진짜 말 그대로 혼자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되게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고 이제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2027년에는 Photonics and Spintronics라는 기술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그 레이저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빠르게 efficient하게 데이터가 프로세스가 돼서 데이터 처리 능력 자체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스페이스X가 저기 우주에다가 4만 개 정도 되는 세틀라이트를 저기 띄워가지고 저 지구 위에다가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뭐로 움직이냐면 레이저로 커뮤니케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의 인포메이션이 그 세틀라이트이 레이저가 쏘면서 그러는데 그 레이저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포토닉스니 스핀트로닉스니 이런 기술로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transport and process data with the use of a light. 그 light이라는 게 레이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2028년엔 transforms the communication and semiconductor industry 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세미컨덕터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빨라지면서 넥스트 레벨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미컨덕터 자체가 더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몸에 저기 메디칼로 쓰는 거나 뭐 이따만한 거를 몸 위에다가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기 자체가 뭐 반지만해진다든지 안경에 이렇게 껌딱지 가지고 조그만 거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더 실용성이 있는 거지. 막 이따만한 거를 안경이라고 쓰고 다니면 그걸 누가 쓰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2028년이 그런 변화가 있는 시기고요. 2030년에는 딥시 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물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스페이스 마이닝인데 스페이스 마이닝 하기 전에 이제 밑에서 메탈 앤 미너럴 익스트랙션 from the submarine volcano 그래가지고 화산재 그 분화구 옆이나 이런 데에서 그 새로운 미너럴이나 왜냐면 우주에서 떨어진 그 운석이나 이런 게 뭐 지구는 70%가 바다기 때문에 그 밑에 많이 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갭이 생기고 저기 분화구가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딥시 마이닝을 2030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옵토 제네릭스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더 이제 그 제네릭스라는 거는 그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토라는 거는 보는 거니까 그 크리스퍼링이 좀 더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크리스퍼링이라는 게 유전자를 벌써 유전자 맵은 다 저기 휴먼 유전자 맵은 다 끝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암이 발전해 나가는 앞부분에 있는 거를 잘라서 정상 유전자를 거기다 갖다 넣으면은 이제 그 암덩어리로 자라는 걸 막고 다시 정상 그 세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크리스퍼링인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요건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겠고요. 2032년에 Use of Light to Control Neuron Activity.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뇌에 신경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라이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거기다가 비추면은 그게 이제 어떤 시그널을 그 뇌의 특정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그널을 라이트로 줬을 때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뇌에 이제 파킨슨스나 알츠하이머 디시스나 여러 가지 헌팅턴 디시스나 이렇게 그 뇌에 관련된 병들이 많은데 그거를 라이트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뉴럴로지컬 디소더 병을 이제 그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34년이 되면 에라 오브 퀀텀 컴퓨팅.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퀀텀 컴퓨팅이라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solving in a matter of a second problem that classical computers could take thousands of years to work out.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가 뭐 펜티움이니까 i7 뭐 이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뭐 2배승, 뭐 4배, 뭐 8배 뭐 해가지고 이게 제곱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이렇게 리밋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뭐 100년을 몇 배로 늘렸을 때 뭐 probability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리미테이션인데 그 퀀텀 컴퓨터를 가지고는 그거를 일반 컴퓨터가 몇천 년이 걸려서 풀 수 있는 거를 몇 초면은 이제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슈퍼컴퓨터라고 저희가 여러 번 들었죠. 슈퍼컴퓨터가 뭐 120년 걸려가지고 풀 거를 뭐 몇 초 만에 풀었다, 10초 만에 풀었다 뭐 이래가지고 구글이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타임 프레임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요런 시점을 보시면 이게 이제 AI나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그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singularity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기계가 그거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Most advanced simulation of particle and matter 해가지고 뭐 웬만한 거는 실질적인 실험을 안 하고도 그거를 다 시뮬레이션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뭘 알아내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걸리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스피린 하나 만들 때 옛날에 테스트하고 또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약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고 오랫동안 그 뭐 10년 이상 그 패턴트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약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로 계산이 다 되니까요. 2035년이 되면 셀프 힐링 매터리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아스팔트 같이 뭐 이렇게 그 돌덩어리 같이 봤는데 이게 크랙이 생겨도 이게 알아서 그 쪼개진 부분이 붙어요. 예? 그러니까 2035년이 되면 biometric material which can automatically repair damage to themselves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뭐 옷이 됐건 어떤 부품이 됐건 어떤 금속이 됐건 망가지는 게 자동으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7년이 되면 각 집에 이제 3D 프린터가 집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전제품 있듯이. 근데 프린터 can print almost every consumer product.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어떤 모든 이제 consumer product를 만드는데 from clothing to electronic to medicine. 그러니까 약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 3D 프린터가 집에 냉장고 있듯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bio printer in every clinic to print tissue and organ.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뭐 간이다, 심장이다 이거를 바이오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눈서부터 눈신경 조직서부터 뭐 뉴런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3D 프린터가 다다다다 이렇게 지금도 3D 프린터로는 바이오 그레이드보 이제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금속 뭐 타이타늄서부터 철 뭐 구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옛날에는 금형을 만들어서 본을 떠 가지고 만들던 그런 기기들을 이제는 금속들도 웬만해서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인데 2037년이 되면 일반 세포가 들어간 그런 그 몸 장기들을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휴먼 제네릭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 유전 조직을 조작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법이 First Tentative Legislation Approving Designer Baby, 그러니까 아이를 새로 만들어서 내는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204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되면 아이들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여기 블루 색깔 보이죠? 이게 유전자 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머리 색깔을 나는 얘 블론드를 원해. 그런데 요 부분이 그 블론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포 조직이다 그러면 요게 블루 색깔이 붙어서 고기를 껴서 그 블론드 유전자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블론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전자 병이라든지 그 조상들한테 받은 나쁜 병 이런 게 100% 이제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2045년이 되면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그래가지고 unlimited energy to use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지금 핵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일본에서 터져가지고 뭐 지금 태평양이 그냥 다 오염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지금 한국에 있는 솔직히 한국이 핵 발전소로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국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중국 동부 쪽에 핵발전소만 한 30개, 40개가 넘어요. 솔직히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걔네들 믿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핵으로 인해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2045년에 핵 융합 기술이 완성이 되면,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unlimited 에너지가 이제 생활화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subscribe,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